이 노란 식재료 버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고지방 음식은 느끼하고 살찐다고 절대 안 드시는데요. 만약 버터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버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고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버터를 안 드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버터는 오해하기 딱 좋기도 하고 저도 이때까지 오해했거든요. 지방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게 지방을 먹으라는 게 직관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버터를 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열량 때문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이 1g당 열량이 4kcal 정도 해요. 근데 지방은 1g당 9kcal에 달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으로 먹으면 2배가 넘는 열량을 섭취하게 되죠. 실제로 버터 100g은 약 700에서 800칼로리 정도 됩니다. 이 숫자를 보면 피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버터를 피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심혈관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돼 있고 콜레스테롤은 혈관이나 심장에 나쁘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이거 혈관이 막힐 것 같은 맛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 되게 오래 전에 나온 주장이에요. 1960년대에 앤셀키스라는 미국 생리학자의 잘못된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주장이에요. 오히려 탄수화물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식사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사실이 나중에 과학적으로 밝혀졌죠. 버터는 다이어트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고 저는 섭취를 권장드리는 식품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10명이 다이어트를 한다면 한 8에서 9명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죠. 야채 샐러드 먹고 닭가슴살 같은 저열량 고단백 식단으로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식으로요. 근데 이상하게 살이 안 빠집니다. 이게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체중 감량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식단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에너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영양소 중에는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 다량 영양소가 있고 체내 화학작용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미량 영양소가 있는데요. 다량 영양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근데 단백질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미 한 20-30% 정도는 열량이 열로 소비가 돼요. 그리고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탄수화물 아니면 지방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야채 샐러드나 닭가슴살 같은 저열량 식단으로만 먹으면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기가 힘들죠. 이게 배고파서 힘도 없는데 운동까지 해야 되니까 쓰는 에너지도 훨씬 많아져서 에너지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누적이 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쌓이면 그때는 이제 식욕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배달시키고 폭식하고 다이어트는 끝나고 요요는 또 오고 버터는 수분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거의 순수한 지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채 샐러드만 먹으면 힘들어서 다이어트를 오래 못 하는데 버터를 추가로 섭취해주면 다이어트를 더 오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버터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이어트 초보일수록 열량에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근데 열량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혈당입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높아지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의 지방을 저장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이게 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탄수화물은 먹으면 주로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혈당이 올라버리고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근데 지방은 열량이 높지만 소화 과정에서 주로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거의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터는 몸에 지방을 저장하라는 그런 신호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에너지원으로 공급되기에 엄청 좋은 거죠. 이게 샐러드만 먹었을 때는 야식이 땡기고
폭식이 유발되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원인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버터를 충분히 섭취를 하면 에너지도 공급이 되고 이게 혈당도 안정되기 때문에 점점 배고픔이 오는 주기가 길어지고 점점 식사량이 줄어드실 거예요. 지금까지 버터를 먹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슬슬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럼 어떤 버터를 먹어야 할까? 마가린도 혹시 괜찮나요? 여러분, 마가린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직 버터만 드셔야 합니다. 마가린이랑 버터랑 이게 생긴 것만 비슷하지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마가린은 버터처럼 보이게 만든 기본적으로 가짜 식품입니다. 안 그래도 몸에 나쁜 이제 식물성 기름으로 만드는데 이게 제조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 정보를 보시고 가공 버터라고 적혀 있는 것도 전부 피하세요. 가공 버터는 이게 진짜 버터에 식물성 기름을 많이 섞은 제품인데 마트에 가면 이런 버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인공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절대 이런 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버터를 골라야 하느냐? 제가 4가지 딱 알려드릴게요. 첫째, 우유 혹은 유크림 100%인지 보세요. 버터를 고르실 때는 포장지 성분표를 꼭 봐야 됩니다. 식물성 기름이나 인공 첨가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돼요. 둘째, 반드시 목초 버터를 고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어로 grass-fed라고 쓰여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주로 씨앗류 기름을 섭취하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에 비해서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습니다. 이 비율이 거의 깨져 있어요. 그러면 몸에 염증도 많아지고 세포 내에서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손상이 되고 건강이 전반적으로 그냥 나빠지거든요. 풀만 먹고 자란 소에서 나온 버터, 이게 목초 버터인데 목초 버터에 오메가3가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유익한 성분들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린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일반 버터보다도 목초 버터를 고르는 게 좋아요. 이거 꼭 추천합니다. 셋째, 가염 무염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소금은 지방 성분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편한 대로 고르세요. 넷째, 발효 여부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발효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미세하게 약간 맛이 다를 수가 있는데 동시에 한꺼번에 놓고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 이상 맛의 차이는 거의 못 느낍니다. 성분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늘은 버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버터를 먹으면서 느꼈던 내용들도 있거든요. 이제 버터를 멀리하지 마시고 대신에 좋은 버터를 골라서 다이어트 식단에 한번 넣어보세요. 다이어트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요 없는 남자였습니다.